농업지도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지도과 부소장 및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창희 농업지도과장입니다. 임성훈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신정희 인재육성팀장입니다. 이선행 주무관입니다. 강세령 중부농업기술상담소 소장입니다. 김봉순 동부농업기술상담소 소장입니다. 이정우 서부농업기술상담소 소장입니다. 강병철 남부농업기술상담소 소장입니다. 농촌자원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서 일반 현황과 정책 목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농업기술상담소 지역특화 활력사업입니다. 농업기술상담소 개편에 따른 지역 농촌지도사업 집중지원과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4개 농업기술상담소를 중심으로 개소당 5천만 원을 투입, 지역 특화 장목 발굴을 위한 농업인 전문 컨설팅과 특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대상 영농부산물 파쇄를 대행 작업 통해 농업부산물 소각을 방지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산불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영농부산물 파쇄 대행 600농가 추진 및 농업인 대상 캠페인과 인식 교육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자율농기계 시범 도입 사업입니다. 자율주행 트랙터 등 장비 신규 도입 및 교육을 통해 자율주행 농기계 확대 보급 전에 시범 운영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행 트랙터 2대를 본소와 서부분소에 구비하여 시범 임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귀농인 전용 농기계 임대 사업입니다. 귀농 귀촌인에게 농기계를 우선적으로 임대하여 안정적으로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전용 농기계 8종 32대를 5억 원의 예산으로 구입하여 귀농 귀촌인에게 농기계 임대 우선권을 부여하여 조기에 우리시에 정착도록 돕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농기계 등화 부착 지원 사업입니다. 도로주행 농기계에 등화 장치를 부착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사업으로 트랙터 등 저속 차량 표시 등과 경운기 방향 지시 등 부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 농기계 사고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경영정보 역량 강화로 스마트 중소농업인 육성입니다. 중소농업인 대상으로 경영정보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스마트 중소농업인 전문 교육과 정보화 교육, 경영 개선 시범 및 농산물 소득 조사 분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전문 농업 CEO 양성을 위한 농업인 대학 운영입니다. 중장기 농업 기술 교육을 통해 지역 농업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농업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농업인 마케팅과와 6차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발효학과 2개 학과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안성 농업을 선도할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입니다.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및 영농 기반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청년 후계농 선발 지원 및 선도농가 멘토링 사업 등 청년 농업인 희망 씨앗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시민 참여 도시농업 공동체 공공 텃밭 운영 사업입니다. 도시민에게 영농 체험의 기회 제공과 농업 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578구자를 조성하여 분영할 계획이며
3월부터 분양자 모집 후 4월 20일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치유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시농업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농업 전문 인력 양성과 관내 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안성 시민에게 도시 치유 농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도시농업 육성 지원 등 2개 분야 6개 프로그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을 통한 농작업 생력화 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과 장기 임대사업 등 농기계 공동 사용을 통한 경영비 경감 효과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주요 성과로 키오스크 및 카드 결제 서비스 도입을 통한 임대 효율을 개선한 결과 2022년 대비 임대 건수 및 임대료 수입이 13%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노후농기계 대체 구입 사업입니다. 내구 연한이 지난 임대 농기계 교체 지원 사업으로 수요가 많은 노후농기계 10종 24대를 우선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찾아가는 반려식물 케어 서비스 운영입니다.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전문가의 올바른 식물 관리 방법 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치유 및 공기 정화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확대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관내 공동주택단지 10개소로 개소수를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판로 확대 강화 사업입니다. 가공 창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가공 상품 개발, 가공 교육, 마케팅 지원 등 농산물 가공 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농산물 가공 상품 개발 및 기술 이전 확대와 관내 농산물 가공 사업장의 효과적인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종입니다. 사물 인터넷 활용 농기계 교육 교통안전 및 사고감지 알람기술 시범 사업입니다. 농업기계 사고감지 장치와 교통안전 알림 전광판 및 시스템 보급을 통해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 공고 및 현지 실태 조사를 통해서 2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농기계 안전사용 및 현장 애로 기술 교육 사업입니다. 정비 인력 양성 교육 및 안전교육 등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능력 배양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 사업으로 농기계 정비 자격 취득, 청년 및 여성, 귀농인 대상 농기계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을 통한 기계화 촉진입니다. 주 작목 재배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여 내구 연수 동안 장기 임대를 하는 사업으로 관내 밭작물 주산지 작목반, 농협 등 공동 경영체를 대상으로 3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농기계 지원 및 실용화 사업입니다. 농업 기계화 촉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소형 농기계, 농업용 무인 방제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형 트랙터를 포함한 소형 농기계 4종 259대와 농업용 드론 3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몰 사업입니다. 25쪽입니다. 농업인 상담도 지역 농업 현장 애로 기술 해결 사업입니다. 기존 읍면 농업인 상담소별로 추진하였던 시범 사업 및 실증 사업을 일몰하고 개편된 4개 거점 기술상담소에서 추진하는 특화 사업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도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위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저 3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에 자율주행 농기계 시범 도입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자율주행하는 농기계 중에서도
지금 경기도 안성시 도입이 이제 트랙터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혹시 어떤 농기계가 보급이 되는가요? 지금은 그 트랙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트랙터만? 시범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트랙터를. 아, 트랙터를 그러면 몇 대 정도 우리가 들어오게 되나요? 트랙터 2대를 해서 본소하고 그 서부 분소에 놓고 그 시범 임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자율주행 농기계 시범 도입을 하려면 이제 운행이나 이제 어떻게 작동법을 알아야 돼서 농가 교육을 실시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느 기간 동안 얼마나 교육 시간 혹시 투여를 해야 될까요? 그 교육 시간은 길지는 않은데 우리가 그 실습을 통해서 그 농가들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 자율주행할 때 보통 GPS를 맞춰놓고 자율주행을 걸어 놓습니다. 근데 그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우리 농업인들이 좀 연로하신 분들은 좀 솔직히 처음에는 도입하시기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주로 젊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그 진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트랙터 이제 사용을 하면 이제 보통 그 농지가 좀 정리가 된 곳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좀 힘들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GPS 맞춰놓고 뭐 우리가 농담으로 도시락 먹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경지 정리 규모가 1,200평이라 좀 소규모이긴 한데 그래도 그 속에서도 좀 자율주행을 도입해서 그 열악한 삶 또 그 운행이 어려운 사람들이 간단한 기계 조작으로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시범 사업으로 도입을 해보고 결과가 좋으면 저희들 임대사업소나 뭐 장기 임대하는 부분도 이 자율주행을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농기계는 이제 본소하고 서부에서 네, 그럼 주로 그렇습니다. 교육을 실제적으로 갖다 놓고 실습하는 예, 예. 양태로 되겠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7쪽인데요. 귀농인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일전에 귀농 귀천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갖다가 저희가 제정을 했었는데요. 혹시 안성에 귀농인이 몇 명 정도가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실까요? 전체적으로 최근 그 5년 동안 제가 공부한 바로는 342명이 있다고 들었고요. 근데 이게 지금 저도 이제 한 번 좀 검토한 거라 좀 정확한 수치인지는 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들었고요. 저 귀농의 중요성이 굉장히 나날이 커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청년 농업인들이 귀농하기를 저도 이제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앞으로 그 정책을 귀농인들한테 포커스를 우선 배려하는 그 포커스를 좀 맞추려고 이것도 이제 그 경기 안성 뭐 자체 사업은 아닌데 보조 사업으로 해서 그 귀농인에게 우선 임대를 하고 만일에 그 귀농인이 그 임대 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우리 농업인이 임대 신청하시면 또 우리 농업인한테도 임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제 임대예약 우선권을 임대 전 14일부터 3일까지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일반 농민들한테 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그 귀농 귀촌인 지원 사항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지금 안성시에서는 지금 지원하는 게 어떤 거가 좀 있을까요? 지금 아까 제가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청년 창업농 육성 지원 사업은 국비로 해서 1년 차에는 110만 원, 2년 차에는 100만 원, 3년 차에는 90만 원 이 지원하는 게 있고요. 보통 그게 한 20명 정도 지금 지원이 됐고 내년 그 금년도에는 좀 대상 인원이 늘어나서 지금 한 40명 정도 선발할 계획인데 이제 그 사업이 있고요. 또 귀농 귀촌하면 저희들이 또 융자금을 지원합니다. 융자금 뭐 주택구입자금이나 뭐 이런 융자금 그거는 청년이 아니고 일반 그 도시민들이 그 귀농했을 경우 일정 자격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농업인을 위해서 저희들이 청년 희망 씨앗 프로젝트 사업이라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그 규격화된 사업 계획서를 주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갖고 오게끔 했는데 이번에는 이 젊은 청년인들이다 보니까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만들어서 갖고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금년까지 아마 3년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 소기의 성과를 뭐 뚜렷하게 나타난 건 없지만 지속 한 1, 2년 향후 지속할 경우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사업을 통해서 제가 여기 기술센터 소장으로 발령 났는데 서운면에서 버섯하는 친구가 왔어요. 젊은 친구가 대만에서 온 친구인데 그래서 저는 기억을 못했는데 제가 과장일 때 저를 만나고 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안성에서 정착하게 됐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오히려 제가 감사드립니다 하고 인사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청년 농업인 뭐 시야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하고 조금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좀 중복되지 않을까요? 농업은 전체적으로 뭐 다 연관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러니까요. 지금 청년 농업인 같은 경우는 아직 농업에 정착을 하지 못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신활력 플러스 액션 그룹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가고자 하면은 아무래도 농업 정착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그 귀농 귀촌인 지원 사항에 대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주택 수리비가 이제 가구당 200만 원, 농업 생산 기반 시설비라 그래서 농기계 구입하거나 아니면 이제 농업 관련 시설을 할 때 이제 한 300만 원 이내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밖에 또 혹시 위원회에서 정해서 더 저희가 지원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귀농 귀촌이나 청년 농업인 같은 경우는 경기도 농업진흥기금이고 진흥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이 있는데 그 양쪽 다 귀농 귀촌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기반적으로 기반 시설로만 들어가는 건 총에서 한 500 정도 되는 거고 나머지는 본인이 신청을 해서 어떤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했을 경우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그 기반 시설을 만일에 귀농 귀촌을 귀농을 하신 분이나 청년 농업인이 만약에 정착을 원한다. 근데 시설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기금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산시설 유통지원 자금이 있고요. 네. 하나는 경영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뭐 3억, 뭐 1억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선택을 하면 저희들이 이게 신청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수혜자 다 빼고 그래도 신청자가 넘치는데 그것 때문에 귀농인하고 청년 농업인한테 우선권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페이지 8페이지인데요. 이제 농기계 등화 장치 부착 지원 사업인데 요게 이제 121대를 예상으로 해서 10만 원씩 계산을 하셔가지고 이 금액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어려움이 이제 확정 내시가 지연이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요게 왜 그런지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그 내시가 위에서 안 나와가지고 뭐 했는데 이건 뭐 실제적으로 뭐 큰 문제점은 아니고요. 예산에 담겼으니까 문제점은 다 해소된 거죠, 위원회. 네. 그래서 큰 금액도 아니고 예산에 예, 담겼는데 그렇습니다. 왜 이게 뭔가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셔서 왜 그런가 하고 여쭤봤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내시 문서가 없으면 예산에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담아주질 않았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청원 의원님. 네, 정토근 의원입니다. 이 지금 현재 그 업무 계획 잡혀 있는 거에 앞서서 지금 여기 담겨 있지 않는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상온 떡볶이 다루는 부서가 어딘가요? 상온 떡볶이 전년도에 개발하겠다고 하셨는데 담당 부서가 네, 농촌자원팀입니다. 농촌자원팀입니까? 거기서 하십니까? 작년에 상원 떡볶이 유통 그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지금 어떠셨습니까? 지금 현재 성공하셨나요? 지금 뭐 그 원래 거기가 드래프트가 잘 하고 있는데 이제 떡볶이 상온으로 하니까 네. 그 반응도 좋고 올해 그 유통이 되니까 네. 하여튼 지금까지는 이제 작년에 하는 사업이었는데 아직까지는 별 문제 없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상온 떡볶이가 개발되면 전년도에 저희가 베트남 뚜엔강성을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초대를 받아서 갔다 왔는데 거기서 그 유통 이거 하시는 그 우리 한국인 분께서 그 이제 여러 체인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쌀은 소포장 된 거가 판매 그 인기도가 좋고 이제 그때 이제 그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좀 쌀에 이제 벌러지가 이게 약간 그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보강이 좀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주셨고
상온 떡볶이가 개발이 되면 이거를 수입해서 이제 보통 국내에서 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계속 운송을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상온 떡볶이가 나오면 이제 수입을 하고 싶다. 그래서 거기서 베트남 그 뚜엔 거기서 이제 판매를 좀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성공을 하셨는지, 그러면 지금 현재 성공 단계이긴 한 거네요. 그 기간이 상온 떡볶이가 좀 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 유통 기간이 좀 길다. 예. 예, 그러면은 저기 한국에 나오셨을 때 예. 찾아뵙고 상담하시라고 예. 하겠습니다. 우리 예. 농촌자원팀에. 네, 농촌자원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농업기계팀에서 보니까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 제 본 의원이 듣기로도 지금 이번에 시장님께서 그 포도 그 전정하고 나서 나오는 그 묘목들 있잖아요, 장가지, 이거 좀 파쇄해서 좀 철저히 관리를 해라라는 말씀이 있으셨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 영농 부산물이면 포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참깨, 뭐 들깨, 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다 있긴 그런 하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그 농가에서 소각을 하니까 네. 이제 그 부분을 관리하려고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일단 이 사업이 어차피 수확이 전부 다 이제 전정은 물론 그 겨울철부터 시작되지만 그 수확 작업이 대부분 가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제 본 의원이 궁금한 거는 이게 혹시 지시가 있으셨습니까? 그거는 이- 저는 확인하지 예, 못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전년도에 지금 포도 농가들이 잔가지를 자르고 이게 특히나 이제 포도 농가가 서면 쪽이 많지 않습니까? 많다 보니까 그 잔가지를 잘라가지고 그 청년천 거기에다가 이렇게 뚝방에 싸거나 아니면 아예 그 천에 버리거나 또는 이제 거기서 소각하거나 이런 일들이 좀 잦아서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쇄해서 아예 그 거름으로 저 거름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길 좀 요청을 드렸었는데 22년도에 파쇄 그 잔가지 잘라서 전정해서 버려진 것보다 23년도에 훨씬 많습니다. 그 잔가지가 버려진 게 더 심각해졌습니다. 원래 이렇게 지적이 되고 그러면 시정이 돼서 조금이라도 줄어들고 좀 그래야지 좀 이제 노력을 좀 하는구나 해서 이제 그래도 얘기하길 잘했다 이러는데 아예 더 많아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소각하고 이 문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버려져 있으니까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고 하면은 이게 이제 떠내려가고 하루를 떠내려가다 보면은 이 물 흐름을 방해해서 이게 이제 장마로 인한 피해, 이제 피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좀 계속 좀 철저히 관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배나무나 사과나무 이런 경우들은 이 잔가지가 이렇게 전지를 하면 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땔감으로 좀 쓰시니까 이런 것들은 덜 버려지고 포도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포도나 깻단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후루룩 다 버리니까 이것은 그냥 소각하거나 이런 경우가 좀 너무 잦아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좀 해주실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부의장님. 그 포도는 이제 잔가지 파쇄기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잔가지를 파쇄하는데 제가 뭐 현황을 확인해 보고 만일에 임대사업소에 잔가지 파쇄기가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제가 임대 기계를 쭉 늘려서 그런 일을 줄어들게 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네,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페이지 8쪽입니다. 좀 빠르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숫자가 좀 많습니다. 질문할 게. 그래서 빠르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우리 농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등화장치 부착을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농민도 우회하셔야 되지만 우리 시민도 좀 보호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음주, 농기계는 술 먹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입니까? 음주운전이 아닙니까? 그 자동차에 속합니까? 아닙니까? 그 음주로 단속됩니다. 그러시죠? 근데 저기 거의 이게 이제 일하시다 힘드시니까 그 약간 막걸리 뭐 한두 잔 하시는 것 같은 경우들은 단속을 거의 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우리 농민분들을 위해서 등하장치 부착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열심히 좀 다 잘 설명하셔서 우리 시민들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요 음주하고 운전하지 마시고 작업 다 끝나시고 안전하게 나의 안전과 가족의 안전과 안성 시민의 안전을 함께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식 교육도 아울러 실시하겠습니다. 네. 이제 페이지 17쪽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찾아가는 반려식물 케어 서비스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화분 흙 교체해 주고 계시고 병충해 방제, 영양 보충 등 해주고 계십니다. 혹시 보시면 여기 나가서 해주시는 거 쭉 이렇게 이제 몇 개소에서 이제 확대 추진하시겠다고 사업 이제 이번 계획을 이렇게 발표하셨는데요. 자, 분갈이만 혹시 해주십니까? 네. 이거 분갈이 해주시는데 분갈이만 해주시냐고 이거 무료입니까? 아니면 비용을 좀 일부 내게 됩니까? 이건 제가 확인을 못해서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촌자원팀장 남성호입니다. 이게 전년도에 이제 주민들이 이제 호응도가 좋아서 작년에는 4개소 했는데 올해는 10개소로 확대해서 하는 겁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처럼 분갈이도 해주고요. 그리고 식물체 이제 병이 생기면 병해충 방제 같은 것도 해주고요. 그리고 또 영양이 부족하면 영양분, 비배 관리 같은 것도 해줘갖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식물에 대한 그 반려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고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네. 그럼 화분은 저기 화초는 혹시 거기다가 화초가 다 죽은 식물 갖고 오시는 경우도 간간히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십니까? 분갈이니까요. 네, 그거 어떻게 해주세요? 그것도 저희들이 재료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또 재료를 해갖고 분갈이도 해줄 수 있으니까 다른 식물을 교체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이 사실 이게 본 의원이 시의원이 되기 이전부터 이 사업을 좀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 일부 해드렸던 일입니다. 근데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거가 얼마 남아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좀 유념을 해주셔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지 18쪽입니다. 농산물 가공 지원 센터. 중요한 거는 그냥 흙으로 분만 갈아준 거는 괜찮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영양제 이런 거 다 이거 선거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조심해서 네, 안전하게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18쪽입니다.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운영 및 판로 확대 강화하신다고 하셔갖고 여기 보시니까 농산물 가공 창업 기초교육 추진하셨습니다. 7회에 69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브랜드 및 포장 디자인 개발 교육 추진을 하셨는데 6회에 1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이게 실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 69명은 총 다 교육받으신 분인 것 같고요. 7회에 69명이면 실인원은 혹시 10명이셨을까요? 아니면 뭐 20명이셨을까요? 요 실인원 이거 혹시 모르세요? 저희들이 이제 농산물 가공에 대해서 기초반하고 심화반을 해서 두 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초반은 조금 아까 좀처럼 좀 많이 원하는 사람 많이 하시고요. 거기다가 이제 좀 잘하는 사람 한 10명 정도 해서 심화반을 해갖고 지금 여긴 기초교육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초교육이면은 기초반인 거죠. 심화반이 아닌 거죠. 네. 그럼 심화교육이라고 쓰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7회 69명이라고 하셨으면 이거 지금 기초 교육 시키신 건데 실 인원이 지금 이게 실 인원이 10명이었냐 10명을 계속 교환 이렇게 바꿔 가시면서 70명을 지금 그거는 그 1회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반복 교육을 하는 겁니다. 여기 반복 교육이라고 써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은 없습니다. 반복 교육 아닌 거죠.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69명을 교육시키신 걸로 이해하지 네,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차로 이제 기초반은 이론 같은 거를 먼저 기초반에서 작년에 7회 나눠서 69명을 한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심화반도 한 다음에 거기서 심화반에서 좀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브랜드나 포장기 개발로 이렇게 좀 더 그러면은 하는 저기 이렇게 오해하게 쓰시면 안 되고 이거는 7단계 교육 뭐 이렇게 해주셔야 아니면은 그래야 한번 내가 들어가면 7번 교육을 시키셨구나. 네. 그래서 총 70명이 써 있으면 10명이 교육 실인원 10명, 총 인원이 69명 이렇게 되는 게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이 맞습니다. 왜 이 부분을 지금 왜 이거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12 100%입니다. 12 100%에 2억 7,100만 원, 119만 2천 원이 들어갑니다. 사업비 대비 결과물의 인원이 혜택 받는 이 교육을 받는 그 분들이 현저히 적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분들이 이제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전문가가 되셨고 이분들이 이제 그 어떤 다시 교육을 시켜줄 수 있다거나 이렇게 돼야지만이 이것이 이거 정말 잘 됐구나 좋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져올 수 있고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우리는 2억 7천만 원 이상을 썼는데 지금 여기 그 위에 보면은 농업인 라이브 커머스 방송 교육 하시고 거기서 이제 방송에서 판매한 실적이 1,297만 원이죠. 14농가 이렇게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24년도 계획이면 이게 이제 원하는 것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어떻게 돼서 좀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다. 요 부분이 좀 설명이 되신다면 훨씬 더 이 사업이 정말 좋구나. 이 사업을 좀 더 열심히 좀 우리 농민들한테도 알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해 주실 때 그런 부분이 좀 더 담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불찰이고요. 그다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소장님. 지난해 그 가공식품 판매된 거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1억 3,500만 원이 판매됐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장에 좀 더 접근시킬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네, 저희가 일을 하면서 물론 공익적인 일을 관해서 하는 일들이 모든 것이 플러스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돈을 집행했을 때 좀 더 농가에 많은 맞습니다. 이익이 발생되고 우리 안성에 거주하시는 농축산민들이 얼마만큼의 도움을 받았는지가 이렇게 좀 있어야지만이 이 사업을 우리가 잘 했구나라는 이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3쪽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산지 일괄 기계화 사업을 통한 기계화 촉진. 이제 내구연한 오래된 기계들을 이제 교환하고 장목반이나 농협 등 밭작물 공동 공영체의 대상으로 이제 기계를 장기 임대 해주는 사업입니다. 요게 지금 실은 약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도 있고 의혹도 좀 있고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 대형 트랙터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구매해서 아예 저거 개인 거다, 개인한테 준 거다 저거 이런 얘기들이 지금 한두 군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궁금한 건 장목반이라든지 우리 농협 이렇게 임대해 주시고 있는 분들이 과연 이게 몇
농가가 뭉쳤을 때 이렇게 우리가 장비가 나가고 그분들이 함께 장목 이렇게 운영하시고 그러는지 좀 답변을 좀 구하겠습니다. 일단 농협은 뭐 생산자 단체니까요. 농협은 뭐 공동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일반 장목반은 제가 솔직히 정확한 사항은 모릅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업기계팀 이선행입니다. 이 주산지일관 기계화 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을 때부터 이제 장목반이나 단체 위주로 받고 있고요. 일단 최소 면적이 30헥타 이상이어야 해서 기본적으로 최소 인원이 10명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10명 이상이서 이제 필요한 장비들을 이제 접수를 해주시면 저희가 2억 원 한도 내에서 이제 장비를 구입해서 이제 구입비의 20%를 임대료로 이제 받고 저희가 임차를 해드리는데요.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 저희가 공동 작업으로 이제 농작업 대행까지 하는 걸 계약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용은 조금 이제 어렵고요. 그러면 네. 그분들이 지금 10분 정도가 이 기계를 돌아가면서 네. 운전도 각자 돌아가면서 만약에 사용하신다는 얘기십니까? 예, 전반적으로 이제 다 같이 사용 이게 장목을 하나 정해서 콩이면 콩, 뭐 다른 거면 다른 거 이런 식으로 정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파종기부터 수확기까지 전반적으로 사드리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시면서 사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 혹시 그러면 그 주변에 마을에 계신 분들 장비가 없으신 분들 아니면은 이제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 장비 좀 다루기에 조금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좀 같이 네. 도움을 주십니까? 이 장비를 이렇게 구매해서 드렸을 때 그런 도움도 주십니까? 네, 일단 본인 이제 것만? 거 하고 이제 그 이후에 농협 같은 경우는 농작업 대행도 조합원 대상으로 조금씩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실 때는 아예 그 주변에 농가에 좀 장비를 다루기 좀 힘드시거나 왜냐면은 그동안은 장비를 내가 좀 가지고 움직였지만 이제 내가 앞으로 할 기간이 그렇게 오래지 않으니까 새로 장비 구입하기는 좀 어려우시고 그러면 새롭게 장비는 좀 구입 안 하시고 이제 누군가가 좀 해줬으면 도움을 좀 내가 얼마라도 비용 지불을 좀 하면서라도 도움을 받고 싶은 농가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구매해 드렸을 때 그런 일들도 좀 해주실 수 있게끔 요게 좀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그래야지만이 이게 누구를 갖다가 기계를 사줘서 특혜를 줬다. 응? 그 아주 개인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농업인 전체를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게 되어야 이렇게 그런 민원 발생들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부의장님 그 어차피 일관 기과 사업이기 때문에 그 장목 재배하는데 그 기계를 써야 되고요. 만일에 여력이 있다 그러면 주위 분들은 그 영농을 돕도록 저희들이 그 아예 명시화하겠습니다. 네, 아예 그 장목반에 가입한 그 연농가라든지 곧 장목 거기에 이제 들어오신 분 그 10분들이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그 주변에서 이제 그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아예 어디를 해줬다 해서 그 실적 같은 경우도 좀 체크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신 거 뭐 그 비용을 벌어서 뭐 가졌던 그거는 실질적으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어떤 특혜성이라는 게 비춰지지 않고 정말 우리 농민들 그들을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좀 확장성 있게 아예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명시해서 그런 일도 해주는 것을 전제로 좀 해주셨으면 네. 그분들도 그러면 도와주랬으니까 당연히 도움 요청을 좀 할 거 아닙니까? 몰래 좀 해줘 이게 아니라 당연히 좀 해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서 비용 부담은 본인들이 일부 비용 부담 좀 이렇게 내서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내는 비용에 뭐 약간 이 기계를 지원을 받으신 거니까 약간 뭐 50% 정도 좀 저렴하게 이렇게 해주신다면 그 나머지 농업인들도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 지도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